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의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워크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 원 상당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와 관련된 SK네트워크스와 SKC는 거래가 중지되었습니다. SKC와 SK네트워크스의 거래 정지를 보면서 우리는 경영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SKC나 SK네트워크스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수습 가능하지만, 만약 중소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면 당장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사 중에 세원물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대주주의 지분율도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세원물산은 경영진에 의한 4,200억 원 수준의 배임 때문에 2019년 거래가 정지되어 아직까지도 거래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에 의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영진의 일탈도 문제이지만 경영진의 무능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경영진의 일탈은 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회사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라도 제공될 수 있지만, 무능한 경영진은 회사를 차츰차츰 망가뜨려 결국에는 회복 불능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하는 첫 번째 회사는 경영진이 무능한 회사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회사는 경영진이 유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경영자라고 평가하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을 중심으로 왜 경영자가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58년에 설립된 금성사가 1959년부터 라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라디오입니다. 모델명은 A-501입니다. 금성사는 지금의 LG전자입니다. 하지만 기술 수준이 워낙 취약해서 품질에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 금성사의 라디오는 카멜레온 라디오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햇볕만 쬐면 라디오 색깔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금성사의 라디오를 외면했고, 미군 부대를 통해 흘러나오는 미국산 라디오와 일본에서 수입되는 라디오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금성사의 라디오가 팔리지 않아서 회사가 문을 닫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성사를 살려준 사람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부의장이 우연히 금성사 공장에 들렸다가 외국 밀수품 때문에 국산 라디오가 팔리지 않아 금성사가 공장 문을 닫을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밀수품 근절에 대한 최고회의 포고령을 발표함과 동시에 전국의 농어촌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미국산 라디오와 일제 라디오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금성사 라디오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라디오 가게 주인들이 금성사로 우르르 몰려와서 제발 라디오를 좀 달라고 애원했고, 금성사는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공장을 증설하고 생산직 직원들을 급히 뽑았습니다. 금성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기사회생한 후 탄탄대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969년 삼성전자가 설립되었습니다. 금성사보다 11년 늦은 1969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삼성전자는 일본의 산요 정기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금성사를 비롯한 국내 전자업체들이 극심한 반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생산 제품의 85%를 수출하고 15%만 국내에서 판매하겠다고 하였지만, 기존 국내 업체들이 삼성전자를 매판 조립산업이라고 매도하면서 나머지 15%만 국내에 풀려도 국내 업계는 도산한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진입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생산 수량의 15%만 국내에서 팔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들이 필사적으로 삼성전자를 막아선 이유는 국내 제품 시세가 국제 시세에 비해 3배 정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전자업체들은 국내에서 폭리를 취하고 떼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삼성전자가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그런 폭리를 취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내 전자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의식한 정부에서는 생산 제품의 전량을 수출한다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산요전기의 합작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의 전신인 삼성 산효전기입니다. 하지만 생산 제품의 100%를 수출한다는 것은 새로 생긴 회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생산을 하다 보니 삼성의 가전제품은 품질도 많이 떨어져서 금성사의 품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을 오로지 수출만 해야 하니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일본의 산유전기에서도 삼성전자 연구원들에게 기술은 전수해주지 않고 한국의 값싼 노동력만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틀거리면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금성사, 즉 지금의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도 2019년 삼성전자는 230조 원이고 LG전자는 6조 2천억 원입니다. 순이익은 삼성전자가 21조 7천억 원이고 LG전자는 1,8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LG전자를 이기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중심에 있는 인물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입니다. 이건희 회장께서는 아버지 이병철 회장께 한국반도체라는 회사를 인수하자고 건의했다가 묵살당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이병철 회장께서는 반도체 산업의 전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를 감당하기에는 삼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삼성의 경영진들도 TV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형편에 최첨단으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한국 반도체의 인수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하는 수 없이 아버지 이병철 선대 회장의 도움 없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 한국 반도체 지분 50%를 인수해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히스토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경영진이 성견지명이 있어 반도체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영진은 반도체 사업을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은 삼성전자가 회사 차원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삼성전자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 개인이 혼자서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반도체는 이건희 개인이 혼자서 발굴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 반도체는 이름만 반도체이지 실제로는 트랜지스터나 겨우 만드는 수준이었고 언제쯤 직접 회로를 만들지도 알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기술자들을 사비를 털어 토요일에 몰래 불러와서 우리 기술자들에게 기술을 밤새 가르치게 하고 일요일에 돌려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병철 회장은 1982년 28 도쿄 선언을 통해 반도체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성공을 믿는 사람은 삼성 내부에서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건희 회장과 이병철 선대 회장만 반도체 성공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다가 한국 경제 망한다고 하면서 삼성의 반도체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미쯔비시 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쯔비시 연구소는 작은 내수시장, 취약한 관련 산업, 부족한 사회 간접 자본, 삼성전자의 열악한 규모, 빈약한 기술,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대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필패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삼성은 세계 제1의 반도체 회사가 되었습니다. LG전자는 정부에서 외국산 라디오도 막아주고 정부 예산으로 라디오도 사주는 우호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경쟁 회사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두 회사가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격차가 큽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1등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 데에는 해안을 가진 이건희라는 CEO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즉 CEO의 차이가 두 회사 간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회장 같은 사람입니다. 잭 웰치 회장은 재임 기간에는 경영의 신이라고 추앙받으며 수많은 경영자들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었고 그를 찬양하는 온갖 도서들이 서점을 가득 메웠습니다. GE 본사를 방문하는 것이 회사 경영자들에게는 필수 코스처럼 되기도 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잭 웰치 회장이 단행한 10만 명 이상의 직원 해고, 과다한 구조조정은 후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회사가 핵심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의 제너럴 일렉트릭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구성 종목에서 퇴출된 채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는 이류 기업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볼 줄 아는 경영자, 이러한 경영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